여러분, 지금 중국의 소비 시장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신실버 세대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동재사령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가 발표한 2025년 중국 소비자 인사이트 신실버 세대의 활기찬 삶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밝혀낸 정말 놀라운 사실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0조 위안,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2035년 중국의 실버 경제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고요. 중국 국가 경제의 핵심 기둥이 될 거라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인구 구조 변화를 좀 보세요. 2035년이 되면 중국인 10명 중 3명 이상이 60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속도예요.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65년이나 걸렸던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중국은 단 24년 만에 해치우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압축적인 인구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년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과연 지금의 중국 실버 세대에게도 그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액센추어 보고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러니까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신실버 세대는요, 기존의 모든 규칙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소비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변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전통적인 관점. 이게 오른쪽에 나를 위한 투자라는 새로운 현실로 완전히 대체된 거죠. 과거의 절약과 저축은 이제 새로운 경험과 자아 실현을 위한 소비로 바뀌었고요. 디지털은 더 이상 넘어야 할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소비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된 겁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불과 4년 만에 38%나 급감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자녀 양육이라는 오랜 책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자유가 그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는 기폭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새롭게 얻은 자유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자기만족, 즉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된 겁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가족의 조연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주 무대로 아주 당당하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가족과 직업에 쏟았던 그 에너지를 이제는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나 자산 관리로 적극적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이 세대의 아주 의식적인 선택인 셈이죠. 이런 자기만족 중심의 사고방식은 당연히 실제 소비로 이어집니다. 여행이나 레저, 외식 같은 경험 소비는 물론이고요. 개인 교육이나 피트니스 같은 자기 개발에 대한 지출 의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을 사는 투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장 제대로 깨부수는 데이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 연령층의 뷰티 제품 구매율이 무려 17%포인트나 급증했어요. 이건 더 이상 젊음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활력과 생기를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신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현실 세계에만 머무를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디지털 세상에서 더욱 폭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지점이 보고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분들 결코 디지털 기기를 그냥 가끔 사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루 6시간 이상 휴대폰을 쓰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디지털 도구가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라 그들 삶의 한복판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디지털에 능숙한 신실버 세대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삶을 탐색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볼까요? 전통적인 검색 엔진일까요? 아니면 젊은 세대처럼 소셜 미디어일까요? 정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신실버 세대의 51%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삶을 탐색하는 주요 방법으로 AI 도구를 사용한다고 답했어요. 이건 검색 엔진이나 소셜미디어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이분들은 디지털 세상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놀라운 개척자들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소비 주체가 등장했다는 것, 이게 기업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고서는 바로 지금이 전략적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리는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와 연결하는 방법은 판매가 아니라 소통에 있습니다. 첫째, 노인이라는 낡은 꼬리표부터 당장 버려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삶의 단계와 가치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 기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존중감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즐겨 찾는 디지털 공간에서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스케쳐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케쳐스는 특정 연령을 공략하는 대신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했죠. 바로 이 전략이 신실버 세대의 깊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로레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은 삶의 모든 단계에 속한다는 이 포용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대가 주류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심어줬죠. 이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의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발견과 그 가치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고방식의 혁명입니다. 이 세대는 가족 우선에서 나 우선으로 삶의 철학을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 둘째, 이들은 놀라운 디지털 선구자라는 겁니다. 최신 기술인 AI를 삶을 탐색하는 첫 번째 도구로 사용하는 얼리 어답터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이 점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치와 존중을 통해 이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 바로 여기에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단순히 늙어가는 인구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분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삶과 소비의 새로운 장을 직접 정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선구자 세대입니다. 投资沙龙马年兴隆